네,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에 있었던 FOMC 변동성은 좀 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향후에도 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크게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적었었는데 FOMC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FOMC를 보기에 앞서서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OMC가 시장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시장 자체는 우리가 조정장인 줄 알았던 국면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조정장이 아니라 약세장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이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그 충격에서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풋. 그러니까 즉 트럼프 네. 풋이 필요했었고 파월 풋이 필요했었고 빅테크의 펀더멘털 풋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새벽에 발표된 FOMC 즉 연준 풋, 파월 풋은 작용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이런 그 하드 데이터 자체가 관세 영향을 받은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6월 이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풋은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세 유예 발표를 4월 9일 날 하고 그 이후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있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그냥 시장이 여기에 대해 좀 기대를 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있었고요. 근데 과연 이것만 갖고 최근에 반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9거래일 연속 상승의 비결은 뭘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어떤 핵심이 바로 빅테크들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6개죠.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부분 AI 하이퍼스킬러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 않고 늘린 상황이었고 관세와 영향 관계없이 좋은 이제 빅테크들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FOM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파월 입장에서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FOMC 성명서인 것 같고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하드 데이터를 봐야 한다. 그건 이해는 됩니다. 연준이 좀 성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면은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이 있으나 너무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드 데이터를 기다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얘기를 했고요. 시장 영향 굉장히 미미했고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지 않을까? 이 FOMC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평양냉면처럼 슴슴한 FOMC 이후에 네. 굉장히 자극적인 트럼프의 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은 오히려 거기에 크게 반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오늘 시장까지 좀 영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 부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면서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AI 수출 제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이 속에서 글로벌 칩 규제를 좀 철회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 ARM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가져가다가 네. 장 초반에 좀 상승폭을 좀 많이 줄여가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주에 정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요.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관세에 차지하는 부분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지금 나온 내용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여했던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철회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단순 철회가 아니라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회로 끝나면 굉장히 반길 일이죠. 굉장히 반길 일이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최근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한다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15일이 발효 예정인데 그 전에 취소를 한 것이고요. 기존의 어떤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 파트너 국가, 동맹 국가,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국가 그리고 적국이라 할 수 있는 우려 국가 이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룹별로 이제
규제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약간 관료주의식 어떤 성격의 규제는 맞지 않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철회를 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땐 규제 완화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면서 풀이장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의약품 관세를 이제 2주 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에 남은 건 반도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이 관세를 과연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그게 너무 뜸을 들이는 게 아닌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왜 이 시점에 바이든의 관세를 철회했을까 봤을 때 이후에 이제 중동의 그 일정이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 중동과 관련된 어떤 이 선물을 혹은 발표를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이어가면 좋다고 보시나요? 네, 반도체 관련된 주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뭐 리스크 부분이 아직은 상존돼 있습니다. 일단은 근원적으로는 딥시크 이후에 생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AI 투자 사이클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리고 AI가 미국에만 존재하는 것이라 중국에도 존재하는 부분 자체가 이전에 반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반도체 업계의 우려는 반도체 관세가 아직 발효되기 전,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기 전이고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의약품처럼 이제 종목들이 섹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현재관엔 맞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측하면서 움직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재 0.6%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관련된 내용. 이제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는 11시에 공개가 될 텐데 백악관이 무역 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뭐 앞서서 우리 뭐 특파원께서도 전해 주셨지만 미국이 영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선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좀 약간 재미없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어느 국가라 같이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대상국이 있을 것이다 두고두고 하는데 이미 뭐 스포일러가 난 것처럼 네. 영국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떤 협상 대상자 상에서 가장 첫 번째 이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뭐 영국, 뭐 인도도 언급이 됐었고요. 뭐 이스라엘 정도 뭔가 이제 관세 영향 자체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세 국가라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후에 뭐 한국, 일본, 일본, 베트남 이런 국가들 즉 중국과 연관이 굉장히 큰 국가들의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이게 큰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오늘 뭐 좀 10분 뒤 11시에 뭐 공식 기자회견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일단 시장에는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증시가 상승하면서 좀 화답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중국에 대해서는 강공 모드를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위안화에 대한 절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대만 달러 급등하고 홍콩 달러 급등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어서 조금 약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이미 미국의 약점이 드러났는데 중국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미국의 스탠스, 트럼프 스탠스가 좀 강해졌거든요. 그러면 좀 조기에 미중 간 협상이 해결되는 국면이 아니라 이 상황이 조금 더 끌고 가지겠다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좀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추가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저희가 그런 국면에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차트상에서 보여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게 S&P 기준으로 5,500선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관세 부과 이후에 약세장에서 조정장으로 변화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 현재는 회복해서 5,800선이라는 200일 장기 이평선까지 다가고 있기 때문에 투심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거의 2주간 랠리가 왔기 때문에 이번 주 약간 숨고리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시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가던 전략적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이클에서 다시 이제 눌림이 나온거나 조정이
종목이 나올 때 담아야 할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포트를 좀 조정을 하는 구간을 삼기에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부장님께서도 포트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담아봐야 할 유망하다라고 보는 섹터나 이런 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이 관세 회피주. 그러니까 네. 불안할 때는 관세 회피주, 관세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을 위주로 계속 언급드렸으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광고 관련 기업이라든가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심이 좀 살아있을 때는 트럼프 당선 이제 취임 그 초기에 움직였던 트럼프 트레이딩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중소 혁신주들이 되겠는데 이런 기업들을 다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포인트는 M7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 M7의 실적을 보면서 정확하게 가는 M7과 못 가는 M7이 구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멘텀을 확인해서 M7이라는 굉장히 우량적인 선택지에서 좀 선별 작업을 해가지고 이번 좀 조정 구간에서 좀 담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만 자, 저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현지 시간 기준으로 8일과 9일에 뭔가 지각을 흔들 만한 네. 매우 큰 발표를 내가 할 것이다. 네. 무역과는 무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올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와는 좀 별개로 또 다른 어떠한 빅 이벤트를 예고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인 네. 건데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무수히 많은 추측이 있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멘트를 보자마자 굉장히 무진 애를 썼던 거는 네. 상상하지 말자. 상상한 순간 그분께 말려드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하면 되는 건데요. 굉장히 군부를 떼면서 뭔가 이제 약간 쇼 엔터테인먼트처럼 이제 빌드업을 쌓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중동 순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그 철회를 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 상황에서 중국과 협상이 좀 멀어지는데 협상이 아닌,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아닌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은 중동을 가서 뭔가를 얻어오는 건데 이것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반도체 네. 수입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거를 상상을 해보는데 이런 상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게 말려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만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중동 순방 관련해서 어떠한 빅 이벤트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네. 가능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